이번에는 겨울철 별자리에서 찍힌 허블 사진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먼저 겨울철 별자리를 일단은 먼저 파악을 해야 되겠죠. 여기 지금 이 청구를 이렇게 보면은 이 겨울철 별자리가 이 4도에서 10도 사이에 있습니다. 경도가. 그러니까 24시로 나눴으니까 그 4계절이니까 한 계절이 6개 시간을 차지하겠죠. 그러니까 4시에서 10시까지. 요 부분을 이제 겨울철 별자리라고 그러는데, 겨울철 별자리를 그 머릿속에 한번 이렇게 구성을 해보면은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오리온인데, 오리온이 사냥꾼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냥꾼이 쌍둥이와 함께 마차를 타고 큰 개, 작은 개를 거느리고 황소와 웹불소와 토끼를 잡으려고 겨울철 사냥에 나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구성을 해놓으면 이 북반구 쪽에 겨울철 별자리는 일단 이렇게 머릿속에 그릴 수가 있죠. 특히 웹불소는 지금 큰 개랑 작은 개한테 쫓기고 있는 것 같아요. 요 사이에 있는 거 보면. 그래서 바로 여기 요 겨울철에 요 별자리들 뭐 밑에 남반구 쪽에도 있는데, 요 별자리에서 찍힌 그 허블 사진을 한번 알아보자는 거죠. 근데 허블 사진을 먼저 알아보기 전에 몇 가지 용어를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먼저 갤럭시 클러스터라는 게 이제 있는데, 요거 갤럭시가 은하니까 클러스터는 이제 집단이란 뜻이, 덩어리 집단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은하 집단, 은하 단위죠. 요걸 이제 은하 단위라고 하고, 그다음에 갤럭시는 은하인데, 은하에는 뭐 타원 은하가 있고 나선 은하가 있고 고리 은하가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클라우드라는 게 있는데, 클라우드가 구름이잖아요. 근데 이게 마젤란이 클라우드를 이렇게 그런 명칭을 쓰다 보니까 마젤란 클라우드가 외소 구형 은하라고 하거든요. 요건 이제 불규칙 은하라고 합니다. 요거는 지금 은하가 형성되는 과정에 있는, 그러니까 어린이 은하라고 볼 수가 있죠. 조그만, 아직 은하가 완성이 되질 않고 형성 중에 있다, 이제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그래서 클라우드라는 말이 얼마나 정확한 얘기인지는 거기까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뭐 이런 천문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라서 확실히 모르겠는데, 하여튼 대충 이제 그렇게 구별을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스타 클러스터라는 게 있습니다. 스타 클러스터는 이걸 성단이죠. 갤럭시 클러스터는 은하단이지만 스타 클러스터는 성단이죠. 그 성단에는 구상 성단과 산계 성단이 있다는 거예요. 구상 성단은 말 그대로 구형으로 생겼다는 얘기죠. 구상, 둥그렇게 생겼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산계 성단은 완전히 흩어져서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성단을 구성하는데, 이게 아주 초기 은하 형태가 아닐까. 가장 초기에는 성단으로 이제 존재하다가 이게 점점 커지면서 클라우드가 됐다가 이게 갤럭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소구형 은하랑 구상성단이 상당히 비슷한 거죠. 비슷한데 구상성단은 더 규모가 작은 거고, 외소구형 은하는 이제 뭐 애로 말하면 이제 구상성단은 갓난애기고, 외소구형 은하는 이제 어린애고, 그 다음에 갤럭시는 완전히 이제 다 큰 어른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외소구형 은하랑 구상 성단이 좀 구별이 잘 안 되는데, 이게 구별될 수 있는 게 외소 구형 은하는 암흑 물질이 있대요. 거기에는 암흑 물질이 있는데 스타 클러스터에는 암흑 물질이 없다는 거예요. 뭐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구별을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네뷸라라는 게 있죠. 네뷸라는 성운인데, 성운은 말 그대로 별의 구름 아닙니까? 이 구름이 왜 생겼느냐? 이게 초신성이 폭발하면서 그 잔해가 구름과 가스로 돼가지고 그때 형성된 게 네뷸라라는 얘기죠. 아니면은 이게 일단은 그렇게 가스랑 구름이 일단 되면은 또 그것들이 또 합쳐갖고 또 별이 되잖아요. 별이 또 거기서 또 탄생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별이 태어나는 과정에서도 성운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죽으면서도 성운이 되고 또 태어나는 과정에서도 성운이 될 수 있다. 네뷸라는 이제 그런 거라고 보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허블 사진에서 찍힌 것 중에 그냥 언뜻 느껴지기에는 한 80%가 네뷸라 사진인 것 같더라고요. 성운에 대한 사진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플래니터리 네뷸라라는 게 있는데, 이 플래니터리 네뷸라는 말 그대로 행성처럼 생긴 성운이다. 행성 모양의. 요거 행성상 성운은 이제 그 초신성 같은 그 거대 별이 아니고 태양과 같은 조그만 별, 태양을 옐로우 드워프라고 하잖아요. 노란 난장이죠. 태양이 굉장히 조그만 별이니까 이 조그만 별이 이제 사멸할 때 최종 단계에서 이 플래니터리 네뷸라라고 한다는 거죠. 이 플래니터리 네뷸라라는 이름을 18세기에 허셀이 그 붙인 명칭이라고 하는데, 그때 아마 그 이 성운이 이렇게 뭐랄까 행성이 별 주위를 돌듯이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성운이 형성이 됐다. 그런 식의 그 모양으로. 그래서 행성상 성운이라고 한 것 같은데, 이게 전혀 행성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죠. 하여튼 이 정도 용어만 알고 있어도 좀 그 허블 그 사진을 보는데 조금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크랩 네뷸라라고 하죠. 이거 네뷸라입니다. 성운 네뷸라인데 색깔이 좀 뭔가 화려하게 보이죠. 원색에 좀 가깝기도 하고. 이런 색깔은 엑선 망원경에서 촬영될 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찬드라 엑선 망원경에서 찍혔다고 보면 되는 거죠. 이게 원래 색깔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이렇게 똑같은 크랩 네뷸라입니다. 그럼 크랩 네뷸라가 어디 있느냐? 크랩 네뷸라가 황소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황소. 겨울철에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황소자리니까, 이 황소자리에서 저 크랩 네뷸라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건 갤럭시 클러스터예요. 은하단이죠. 은하단이니까 엄청나게 이 은하들이 그냥 쫙 그 집단을 이루고 있는 거죠. 요거는 이제 마차부 자리에서 찍힌 거죠. 그럼 마차부 자리가 어디냐?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냥꾼이랑 쌍둥이가 마차를 탄다 그러니까 큰 게 작은 게 데리고 옅불소 토끼를 잡으려고 겨울철 사냥에 나선 거니까 마차도 여기 있죠. 여기서 저 사진이 찍혔다는 얘기예요. 이 사진이. 그러니까 이런 색깔은 엑선 망원경에서 찍혔다고 보면 됩니다. 엑선 망원경이 어떻게 보면 색깔이 굉장히 화려해요. 화려한데 원래 이런 색깔은 아닐 거다 이거죠. 하여튼 이것도 찬드라 엑선 망원경에서 찍혔다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스피로그래프 네뷸라인데, 이 스피로그래프라는 게 호흡 운동 기록기라 그래요. 호흡 운동 기록기인데 우리 뭐 그런 거 본 적이 없어 갖고 아마 이렇게 생긴 모양이에요. 호흡 운동 기록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디서 찍힌 거냐? 토끼 자리에서 찍힌 거예요. 레퍼스. 토끼 자리가 어디냐? 여기 있죠. 토끼가 여기 있죠. 여기 거기서 찍힌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오리온자에서 찍힌 거란 얘기예요. 오리온에서 찍힌 NGC 2174라는 건데, 이것도 네뷸라겠죠. 네뷸라 성운이라고 봐야죠. 이것도. 오리온자가 어딨냐? 오리온자는 뭐 몇 번 얘기했지만 겨울철의 가장 중심 오리온자에서 찍혔다는 거예요. 저게. 그 다음에 이건 가장 유명한 사진 중에 하나죠. 이게 말머리 성운 아닙니까? 이게 이제 말머리처럼 생겼다 그래갖고 이것도 오리온자에서 찍힌 겁니다. 요거를 확대를 하면은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근데 이거를 우리가 구글어스 같은 프로그램에서 저걸 그냥 볼 수가 있어요. 구글어스가 이 지구만 나오는 게 아니라 요 탐색 영역을 하늘로 설정하면은 이 천구가 나와요. 근데 이게 너무 방대하고 자세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우리 같은 아마추어는 이거 갖고서는 위치를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같은 아마추어는. 이게 지금
4시에서 10시 사이잖아요. 대개 보면 그 4시에서 10시 사이인데 여기 4시 있잖아요. 4시 4시에서 10시 사이. 그러면 여기 황소 자리가 있잖아요. 오리온이 여기 있고 이렇게 해서 근데 이걸 보면 위치를 이게 하늘에서 그 위치가 어디냐 이거 파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게 간단하게 이렇게 그냥 좀 어설프긴 하더라도 천구를 만들어 놓으면은 이걸 이렇게 돌려보면은 위치를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죠. 여기 뭐 4시에서 10시 사이 이렇게 돌아가지고 들어가 보면은 이게 어디에 위치한 건지 금방 알 수가 있죠, 오리온이. 근데 저거는 이 구글어스는 굉장히 방대하고, 그러니까 이거 허블 사진을 전부 이 안에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이걸 잘만 활용하면은 하늘을 그대로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겠죠. 근데 좀 감이 좀 잘 안 잡혀요. 지금 그 오리온자에서 보면 말머리 소음 같은 거 이런 식으로 이제 확대해 보면은 여기 말머리 송원이 있잖아요. 이렇게 말머리 송원이 여기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직접 이 하늘을 직접 이제 우리가 확대해서 보는 거랑 똑같은 거죠, 이게. 근데 이게 오히려 위치를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어쨌든 그렇고, 그 다음에 그 구글 어스뿐만이 아니라 스테리나잇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게 뭐 천문학 프로그램으로는 최고의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도 지금 보면은 여기 이제 오리온자가 있잖아요. 이거 이제 쌍둥이고, 쌍둥이 웹불소, 이게 이제 오리온이잖아요. 이게 사냥꾼. 근데 이게 청구로 해서 이것도 위치를 오히려 알기가 어려워요.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자세한 프로그램인데 이 안에도 허브 사진을 많이 넣어놨죠. 이 스테리나잇이라는 프로그램에도. 근데 하여튼 오리온이 이게 청구를 해서 그 위치를 이렇게 금방 파악하기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프로그램도 전문가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겠지만 오히려 아마추어들한테는 너무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렇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황새치 자리에 있는 겁니다. 황새치 자리에 있는 네빌라죠. 이것도 타란툴라 네빌라. 타란툴라가 이제 그 중남미 쪽에 그 있는 거미 아니에요, 거미. 이 거미줄처럼 생긴 모양인데, 아니면 뭐 거미처럼 생겼나요, 이게? 뭐 그렇게 생긴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이게 황새치 자리에서 발견된 건데, 그럼 황새치 자리는 어딨냐? 황새치가 여기 있죠. 황새치가 여기서 찍힌 겁니다, 저건. 그 다음에 요것도 황새치에서 찍힌 거예요. 요거는 이제 갤럭시죠, 은하죠. 나선형 은하죠, 이거는. 요것도 이제 황새치에서 찍힌 건데 NGC 167이라고 이제 돼 있네요. 하여튼 그렇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마젤란 은하에서 찍힌 거예요. 여기 마젤라닉 라지 마젤라닉 클라우드라고 돼 있죠. 요 클라우드 외소 구형 은하죠. 그러니까 슈퍼노바 렘넌트입니다. 1987A. 그러니까 마젤란 은하에서 찍힌 슈퍼노바의 잔재. 요게 슈퍼노바의 잔재면 이것도 네뷸라가 되겠죠. 그럼 마젤란 은하가 어디 있느냐? 마젤란 은하가 그 황새치 바로 밑에 있죠. 이 황새치가 여기 있는데 황새치 바로 밑에 마젤란 은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다음에 요건 이제 갤럭시 두 개가 합치는 거죠. 은하 두 개가 합쳐갖고 이제 하나로 되는 과정인데 NGC 207이랑 IC 2163이라는 거죠. 요거는 이제 큰 개 자리에서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사진도 굉장히 유명한 사진이죠. 그럼 큰 개 자리는 어디냐? 큰 개는 여기 있잖아요. 여기 큰 개랑 작은 개를 데리고 있는데 큰 개랑 작은 개 사이에 이제 웹불소가 끼어 있죠. 이 큰 개 자리에서 저걸 볼 수 있다는 얘기죠. 큰 개 자리에는 그 시리우스가 있죠. 제일 밝다는 그 별이죠. 이게 시리우스가.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에스키모 네뷸라예요. NGC 239인데 쌍둥이 자리에서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에스키모의 뭐 모자 같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 에스키모의 뭐랑 비슷한가 이게? 그 에스키모들이 쓰는 모자 모양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쌍둥이 자리는 어디 있느냐? 쌍둥이 여기 있잖아요. 쌍둥이 자리. 저기 쌍둥이 자리에서 찍힌 겁니다. 저건.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콘네빌라라 그래요. 이게 뭐 이제 콘처럼 생긴 모양인데 콘네빌라인데, 이거는 웹부서 자리에서 찍힌 겁니다. 웹부서는 큰 개랑 작은 개 사이에 있다 그랬죠. 웹부서. 큰 개랑 작은 개 사이에 있는 웹부서. 웹부서 자리에 찍힌 게 바로 저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웹부서 자리에서 찍힌 건데, 이게 V838이라는 병광성이라 그래요. 이게 병광성의 사진이죠. 웹부서 자리에서 찍힌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NGC 2440이라 그래가지고 이것도 네뷸라죠. 푸피스. 그러니까 고물 자리에서 찍힌 거예요. 고물. 그럼 고물 자리가 어딨냐? 바로 여기 있습니다. 고물. 고물 자리 큰 게 바로 밑에 있죠. 고물 자리에서 찍힌 거죠. 저거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용골 자리에서 찍힌 거예요. 용골 자리에서 찍힌 것 중에 가장 이제 멀리서 찍은 건데, 이렇게 한눈에 이제 들어오게끔 이게 찍힌 건데, 그 용골 자리가 어딨냐? 용골 자리가 여기 있죠. 용골 자리가. 용골 자리가 여기 있는데, 이 용골이 이게 생긴 게, 이 보면은 용골이 여기 있죠. 까리나 여기 있잖아요. 용골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이거 뭐 배 모양 아닙니까? 배 모양이죠. 이게 배 모양인데, 용골이 뭐냐면 요 배 그 바닥에 요거 쫙 돌아간 거, 요거 골격 뼈대, 바닥의 뼈대를 용골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요거. 하여튼 그 용골자에서 저게 잡힌 겁니다. 이게. 근데 이 용골자가 지금 여기 이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이제 이게 나오다 보니까, 이거를 트럼플러 14C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저기 이 사진을 보면은 딴 건 모르겠는데 요 부분이 가장 그 많이 그 알려진 거죠. 요 부분을 이제 키홀 네뷸라라고 합니다. 키홀 네뷸라라고 그러는데, 요거가 신의 손이라는 거예요. 요게 요 부분이 신의 손인데, 신의 손이 가운데 중지를 딱 뻗고 있어요. 가운데 그 중지를 딱 뻗고 올리고 있다는 얘기는, 이게 엿먹으라는 거 아니에요. 엿먹으라는 욕이잖아요, 이게. 근데 요게 신의 손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여튼 요거를 좀 그 부분적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이게 바로 지금 얘기했던 부분이죠, 요게. 요 부분이 그 얘기고, 이게 보면은 여기 이게 있잖아요. 요렇게 요 부분을 요렇게 찍은 거죠. 이렇게 부분적으로. 그래갖고 이렇게 나온 거죠. 그 조금 더 확대해서 들어가면은 이렇게 되는데, 요건 이제 방향이 좀 바뀌었죠. 방향이 바뀌었고, 또 확대해서 들어가면은 여기에 이게 이제 이것도 방향이 좀 바뀌었는데, 이거를 이제 키홀 네뷸라라고 한다는 얘기죠. 그 중에 이게 신의 손이라는 겁니다. 중지를 딱 뻗고 있죠. 이걸 좀 더 또 확대시켜서 들어가면 바로 이겁니다. 이 사진이 제일 유명한데, 이걸 키홀 네뷸라라고 그래요. 왜 이게 열쇠 구멍인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이 열쇠 구멍으로 보이나요? 어쨌든 이거는 신의 손이라고 하는데, 신이 손을 들어가지고 딱 가운데 손가락을 올리고 있어요. 이거에 누구한테 올리는 거죠, 이거? 누구 엿먹으라고? 하여튼 뭐 그렇다는 얘기고, 이게 다 저기 용골자에서 찍힌 거죠. 이것도 용골자에서 찍힌 거예요. 이것도 에타카리나라고 그래가지고 용골자에서 찍힌 건데, 이거는 이제 찬드라 엑선에서 찍혔다고 볼 수 있죠. 색깔이 이런 색깔이 나오는 거는 엑선 망원경에서 나온다, 이런 얘기죠. 이게 제대로 된 색깔은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요거 에타카리나죠. 그 다음에 이것도 용골자에서 찍힌 거죠.
용골자에서 찍힌 건데 멋있게 사진은 멋있게 보이네요. 사진은. 그 다음에 요것도 용골자에서 찍힌 거예요. 요것도 용골자에서 찍힌 건데 이 색깔이 이런 거는 이건 엑선 망원경으로 찍은 거죠. 그럼 이것도 찬드라 엑선 망원경에서 찍혔다고 볼 수가 있죠. 여기 보면 비지블 라이트 앤드 엑스레이 컴포지트 이미지 오브 갤럭시 클러스터, 은하단이죠. 은하들이 몰려있는 거니까 은하단이죠. 은하단의 사진인 거죠 이게. 그리고 요거는 이제 NGC 313인데 네뷸라죠. 네뷸라인데 이거는 2짜리 별자리에서 찍힌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2짜리가 어디냐? 용골 바로 위에 있어요. 여기 용골 바로 위에. 근데 이 사진이 보면은 색깔이 좀 바랜 것 같은데 이게 만약 색깔이 바른 게 아니고 조금 더 푸른 빛을 띠고 주변이 조금 더 붉은 빛을 띈다고 하면은 헬릭스 성운이나 링 네뷸라랑 아주 흡사합니다. 이게 생긴 게. 우주에는 아주 비슷하게 생긴 것들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 겨울철 별자리에서 찍힌 허블 사진을 알아봤는데 다음 차례로 뭐 이 봄철, 여름철, 가을철 별자리에서 찍힌 허블 사진에 대해서 다음에 추가로 알아보려고 합니다.